없는 육아를 위해 박지연의 공감톡. 안녕하세요, 박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윤입니다. 이야, 이게 녹음실이군요. 간만에 방송하는 것 같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가 좋은 녹음실 놔두고 네, 막 사무실 다니고 맞아요. 같이 또 밥 먹고 교제하느라 좀 바빴어요. 그렇지만 다시 녹음실로 돌아와서 우리 박지연의 공감톡 좋은 음성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게 됐습니다. 좋은 주제를 또 선정해서 오셨어요. 네, 오늘은요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게요. 완벽주의. 참, 완벽주의. 걸리는 사람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사실 우리는 늘 완벽이라는 거에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 네, 너무. 근데 이게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잘해야 된다는 마음 좀 이제 다른 건데요. 네. 어제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야구장에 간다 그래가지고 저녁 시간에 제가 주일마다 우리 미혼모 엄마들하고 수업하잖아요. 네. 근데 수업을 하고 5주차 수업을 끝내고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집으로 들어가기가 좀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 근처 이제 극장 영화표가 뭐가 있나 보는데 파리로 가는 길이란 영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시간이 딱 맞길래 커피 한잔 하면서 책을 보고 딱 그 영화를 보러 갔어요. 쫙 앉아서 보는데 제가 파리를 한 번 비행기를 놓쳐서 하루 잤던 기억이 있고 제가 에펠탑에 대한 로망이 있어가지고 언젠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부러우시죠? 내가 꼭 파리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속에 남겨놓은 로망이자 판타지의 장소가 파리예요. 파리, 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기대했던 건 아주 단순했어요. 파리로 가는 길에 여행을 담은 영화라는 얘기를 들어서 간접 체험을 해야겠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펑펑 울었습니다.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 우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네. 근데 제가 왜 울었냐면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어떤 깨달음이 왔는데 그거는 내가 로망이다 뭐 판타지다라는 마음으로 어떤 이유를 내서 밀어놨던 거지 내가 실제로 하고 싶었던 마음을 억압하고 있었구나라는 어떤 깨달음이 딱 온 거예요. 사실 당장이라도 가려면 갈 수 있거든요. 끌고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계속 뭔가 현실적인 이유로 거기 갖다 대면서 이번 가을까지는 책 나와야 되니까 뭐 이제 대학원 또 들어가는데 연구해야 되니까 그때 되면 요때 연휴 때 갈까? 연휴 때 되면 아들이 올 텐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미뤄둔 게 10년이 넘었네요. 와,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맘스 라디오에서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네. 네, 아이들한테도 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의무에서 벗어나서. 네.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요. 네. 엄마가 먼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도 아이들한테 그런 삶을 제공해 주기는 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엄마라는 자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 가족의 원하는 거에 항상 밀리는 거 뒷전으로. 그쵸? 그렇죠. 내가 이걸 먹고 싶어도 아들이 엄마 나 햄버거 먹고 싶어. 그러면 햄버거를 먹게 되잖아요. 그럼요. 내가 원하는 거는 뭐 김치찌개인데 예를 들면 그게 어느 순간 폭발하는 때가 오는 거죠. 맞아요. 재현 쌤이 영알보다 폭발하신 거죠. 맞아요. 제가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어떤 지점에서 딱 멈출 때가 있어요. 마음이. 그건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또 이런 생각이죠.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나는 누구지? 내가 지금 앞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어때야 되는 거지? 나는 왜 태어났지? 뭐 이런 굉장히 철학적이지만 근원적인 질문들이 우리 삶에 떠오를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 성향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질적으로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하게 태어나신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왜 한 어머니가 딸이 유치원 갈 때마다 운다. 감수성이 풍부해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자 울고 나가자. 그랬더니 아이가 울지 않았다. 네. 그런 것처럼 감수성이나 예민함의 정도가 좀 풍부하신 분들은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저는 내 마음속에서 어떤 움직임이 올라오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잘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재현쌤 정도만 하면 엄청 잘 귀 기울이고 예민하게 잘 느끼시잖아요. 네, 내가 그렇죠. 원하는. 근데도 이렇게 억압을 네, 한 많이 거잖아요. 하죠. 많이 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혼을 해서 아이를 혼자 키웠잖아요. 그다음에 제 마음속에 억압 중에 생각이 뭐가 있었냐면 법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남한테 입에 오르내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제가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남성이랑 식사를 할 때도 있고 제안이 올 때도 있고 차를 마실 때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억압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내가 떳떳하고 네, 내가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야 되는 게 명확하다면 왜 그걸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 스스로 그걸 다 가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12년을 그렇게 살다가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원치 않는 어떤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제한테도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머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들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반증하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라는 말 속에는 내가 그동안 하고 싶은 걸 얼마나 억제하고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남들한테 바르게 보이려고 애를 써왔는데 이런 생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제가 선택할 때 내가 원치 않아서 안 하고 내가 원해서 해왔던 삶이라기보다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건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남한테 이상하게 보이니까 또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억압하고 살았더라고요. 한 12년 그렇게 지내고 아들이 이제 다음 주에 기숙사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되게 홀가분했어요. 근데 갑자기 삶의 무력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지? 좋은 딸이 되려고, 좋은 엄마가 되려고, 남 앞에서 반듯한 사람으로 남으려고, 우리 아들한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서 너무 12년을 가파르게 달려온 기분은 드는데 막상 여기 딱 멈춰서 아들은 이제 뭔가 떠나가는 것 같고 이제부터는 그럼 내가 좀 원하는 걸 좀 살아볼까 하니까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게 훈련이 좀 덜 된 거죠. 네,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제가 며칠 전에 그러면 그때 억압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올라오는 걸 느끼시는 거죠? 느끼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가 억울했던 어떤 주변의 평가들을 들을 때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왜 들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는 그런 억울함들. 네. 왜 우리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애를 써서 애 키우고 내가 커리어도 다 포기하고 아이를 키웠는데 나는 엄마가 싫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확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제 그 아주 어린 후배 동료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다투셨는데 어머니가 늘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네 아버지랑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됐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른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자기를 억압하면서 사셨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나이를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손에는 주름살이 가득하고 이렇게 거실에 목침 하나 베고 누워 계시는 걸 보는데 흐른 세월 잡을 수가 없고 과거에 내가 그래서 억울하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삶이라는 게? 안 그렇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평생 인생이라고 그러고 100세 시대라 그래도요. 내 인생에서 활기차게 내가 즐거움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때는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네. 뭐 마음은 청춘이죠. 근데 몸이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더 나이 들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난 이런 게 후회된다라는 걸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제목이 후회 없는 육아를 위해지만 후회 없는 내 인생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을 한번 돌이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제 지금 요즘의 인생의 화두예요.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네요. 네, 그래서 저는 매 순간 하나의 어떤 생각으로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 그런데 아들이 이제 기숙사에 가고 12년 끝에 이제 평일이라는 어떤 자유가 저한테 허락이 됐는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일이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나라는 사람은 과연 어디서 쉬고 정서적인 여유는 어디서 누리고 있을까. 거기서 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답을 못 찾고 있더라고요. 근데 찾았죠. 한 책에서 찾았어요. 한 책에서. 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팀원들이랑 다 그 워크샵 겸 교회에서 진행하는 관계의 기술이라는 그 2박 3일 워크샵 과정을 들어갔어요. 네. 이제 거기는 30년 동안 이제 관계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했었던 분들이 오셔서 외국에서 오셔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들을 할 수 있을까? 업무의 연장이었죠, 사실은. 네. 근데 거기 토기장이라는 그 출판사의 한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책을 2권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완벽주의의 작별을 고하다라는 책이었어요. 네. 완전히 이거 제 인생의 고민과 딱 마주친 거예요. 네. 이 완벽주의라는 건 결과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제가 결과를 보자면 뭐 그렇게 한 것도 없어요. 네. 그런데 매 순간 과정 속에서 나는 뭔가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네. 거죠. 근데 이 책에 되게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어떤 여성에 대한 글이었는데요. 그녀는 한편으로는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가지면서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는 일이 없지. 엄마들이 많이 하는 생각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감으로 인해 점점 더 큰 압박을 느끼게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모든 것은 나 혼자 해야 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나를 도울 수 없어. 이 양가적인 생각이 우리 엄마들한테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애들이나 막 챙기고 남편 챙기다 보면 다 있을 것 같아요. 마음속 깊숙이. 나 없이 뭐 하는 게 없어 우리 식구들은. 엄마 양말 어디 있어? 거기 있어. 여보 이거 어디 있어? 거기 있어. 나 없으면 어떻게 살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거기서 얻는 위안이 있어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언제까지 나 혼자 다 해야 되지? 맞아요. 네. 누가 나를 알아주지? 누가 나를 도와주지? 이런 과도한 책임감에서 오는 부담감을 네. 누구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벽주의라는 건 결과라기보다는 과정에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사는가. 네. 그 안에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해왔고 그것 때문에 내가 원하던 걸 미뤄왔기 때문에 그럼요. 한편으로는 저는 밀린 숙제라는 말이 떠올랐거든요. 재현쌤이 지금 밀린 숙제를 지금 하나씩 하고 계신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쌓아뒀는데 하나씩 이거 어떻게 다 하지?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하나씩 작은 하나의 어떤 평가에도 상당히 민감해지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드니까. 네가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 알아? 오춘기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지고 아주 예민해지고 더 네. 그리고 작은 자극에도 감정이 발끈해지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억압하지 않고 살았다면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예를 들어 다소 들리더라도 네. 내가 이렇게까지 예민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좀 억울한 마음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억울함이 삶에 굉장히 대해서. 크더라고요. 네.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규칙을 지키려고 했던 거. 실수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 그리고 옳은 대로만 살으려고 했던 거. 네. 남한테 항상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 뭔가 내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 네.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 가족들한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12년을 저를 지배한 거죠. 근데 저는 그것을 때로는 선택으로 돌리고 네. 때로는 의미를 찾고 자꾸 그 속에서 보람을 느꼈는데 물론 그게 커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내가 내 자신을 억압에서부터 풀어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맞아요. 네. 나를 그렇게 봐줄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너무 중요한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고 많은 엄마들이 한 시집장가 다 보내고 드는 생각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럼 재원 쌤이 지금 이제 아들을 기숙사로 보내고 이런 생각이 몰려들었는데 정말 뭐 시간이나 돈에 상관없이 정말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어떤 거였어요? 파리 가는 거. 가세요. 가야 되겠어요. 가세요. 가야 네. 되고 네. 내 내면에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 네. 그거 정말 너무 좋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중요해요. 거기서 했었던 것 중에 이제 훈련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왜 우리 엄마들하고 그 명상에 대해서 나눴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명상이라는 건 종교랑 상관이 없는 얘기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그는 그렇지만 불교, 인도 쪽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선 이런 것들을 행하시는 뭐 달라이라마 이런 분들이 항상 명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이게 뭔가 동양 사상에 가깝고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이 집회에서는
목사님이시면서 뭐 심리치료 가시고 뇌과학을 공부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눈을 감고 크게 숨을 쉬어라. 그리고 하면서 숨을 뱉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몸속에 쫙 들어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숨을 내 몸에 허락하라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내 모든 고민을 내려놓는 거다. 거기에 맡기는 거다. 그런데 상당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 방송도 교인이 들으실 수도 있고 불교를 믿으시는 분이 들으실 수도 있고 성당을 나가시는 분이 들으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종교를 떠나서 내 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라는 지금 이 순간 나를 허락하는 거 이것도 자유로움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파리를 가지 않아도 갔다 오세요 좀. 갈 거야. 갈 건데 파리를 가지 않아도 그때까지 또 미루겠다라는 것도 또 억압이에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몸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 네. 아이가 지금 자고 있으면 내가 파리 가야 쉬는 데가 아니라 맞아요. 지금 이 순간 크게 한번 호흡을 해보세요. 네. 내 몸에 숨이 크게 들어올 때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네. 근데 그냥 일상에서는 호흡하고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씩은 크게 호흡을 하면서 내가 여기 있구나. 내가 이 순간 숨을 쉬고 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네. 내가 그런 존재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좋네요. 생각만 해도 사실 뭐 이렇게 숨 쉴 여유조차 없이 달려오신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내 자신을 돌볼 시간 없이 내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내가 지금 어떤 걸 느끼고 있는지 귀 기울일 새 없이 어떻게 보면 재현쌤과 또 우리 엄마들은 우리 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우리 가정을 지키고 할 수 있을까 정말 힘차게 달려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당신 떠나라. 떠나십시오. 우리 공감통 애청자들이 허락해 주실 거죠. 네. 또 마이크 주시면서 파리에서 녹음해서 보내세요. 그 태일쌤 전매 아니에요? 쉬는 건 좋은데 30분만 30분만 떠들어서 보내세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는 요즘 그런 단어도 되게 좋아하는 단어가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네. 설명 좀 해봐봐요. 철학적이다. 잘 들어야 된다. 뭐냐. 나의 말에도 잘 귀 기울여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에도 잘 귀 기울여야 되고 또 주변 사람들 말에 귀 기울여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잡힐 때 평화롭게 균형 잡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 하나에 귀 기울여 간다면 맞아요. 네, 좀 이렇게 많이 균형이 깨지지 않을까. 그래서 파리 가셔서 내 내면의 고요한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빵도 맛있게 바게트도 드시면서 크고 멋진 남자가 대시를 한다면 다음에 헤드폰을 집어 던지세요. 헤드폰이 막 벗겨지네요. 정말. 굳이 억압하지 마시고 빵도 좀 나눠 드시고. 네. 바게트 빵 쪼개 먹으면서. 생각만 해도 영화 한 장면. 본인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막 생각만 해도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딱 그거잖아요. 주인공이네 주인공. 그것만으로도 엄마들 대표로 갔다 오세요. 네, 그것만으로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힐링이 될 것 같아요. 어느 남성분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자기가 재판을 하는 분이었는데 하루에 80건에서 100건 사이에 재판을 한대요. 와. 저는 우리 판사님들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줄 정말 몰랐네요. 힘드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많은 재판을 하고 집에 갔던 어느 날 아들이 자기를 반가워서 이제 오는데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너무 힘이 드니까 저쪽으로 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하셨나 봐요. 근데 충분히 이해되죠. 네. 우리도 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좀 민망했을 수도 있고 그때 아내가 그러더래요. 당신 재판 많은 날은 집에 늦게 들어와. 애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영화도 보고 뭐 밖에서 술도 한잔 하고 마음을 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원하는 대로 살긴 힘들어요.
그죠. 보세요. 억압은 굉장히 일상적인 거예요. 나는 네. 지금 쉬고 싶은데 애가 울어요.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고 네. 일어나서 아이의 우유를 타준다든지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안 할 수는 없죠. 나는 지금 쉬고 싶어. 음. 몰라. 이렇게 네.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억압 자체는 피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우리가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을 필요한 일로 돌리는 게 굉장히 현명한 건데 그렇게만은 살 수 없다더라는 거죠. 네. 제가 저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엄마들이 제발 우리 방송을 듣고 아 맞아. 나도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피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너무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내 자신을 가끔은 풀어주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네. 지금 이 순간 호흡하기부터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파리를 가는 건 아직도 먼 일이겠지만 일상에서 내가 내 자신을 풀어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 말한 그 댄스예요. 댄스도 네. 음악을 틀고 아무도 없을 때가 내 몸을 마음껏 움직이고 허용하는 거 네. 그것도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게 어떤 거든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억압되어 있다면 또 풀어주는 거, 또 억압되다가 풀어주는 거 이것을 반복하는 게 어쩌면 역할이 있는 이상은 피할 수 없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성인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티가 나. 완벽해지려고 네. 노력하지 않는 거. 네. 그냥 시도해보고 도전하는 맞아요. 거에 가치를 두는 거. 이 삶을 제가 놓쳤던 것 같아요. 저 생각나는 게 저도 모르게 격식을 차려야 되는데 갑자기 슬리퍼를 신고 가고 싶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아 지금 그게 생각이 났어. 그게 그 억압에 대한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나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 좀 너무 이건 이래야 돼라는 것에서 좀 하나씩 좀 벗어나고 틀을 좀 깨서 그러니까. 좀 숨통을 좀 이렇게 틀 수 있는 네네 그런 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네 우리는 성인 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는 말하지만 네, 네. 언젠가는 밀린 숙제를 해야 네,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 오늘 네.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기. 숨 한번 네. 푹 쉬시고요. 크게. 아우 좋네. 네, 이 순간 내가 살아있음을 네. 느끼는 거. 느끼고 감사하고. 네, 좋습니다. 네. 네. 숨 한 번 쉬니까 살 것 같네요. 선생 얼굴이 한결 밝아졌어요. 밝아졌어요? 네. 자, 이제 또 점심도 먹으러 가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우리 수다로 한번 풀어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완벽하려고 애쓰지 말고 네. 그저 시도하는 거에 가치를 두고 네. 내가 해야 되는 일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항상 의식하고 하나씩 해보는 거. 우리 엄마들 이번 한 주 동안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뵐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예. 언제까지나 소녀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앞에서 난 어른이 되어야 해. 난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